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셰프톡 홍성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셰프 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 준, 준팍. 준팍입니다. 그래서 셰프 박이고 셰프 준이고. 네, 근데 셰프 준이 더 가게에서는 아 그래요? 네, 가게에서 네, 셰프 네, 준으로 네, 하세요? 네, 그냥 다 준으로 그냥 오, 통용이 돼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준이라는 이름에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자부심을 좀 갖고 있어서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 준자를 쓰면 네. 준걸 준자 뭐 많이 쓴대요. 준걸 준자. 그렇죠, 많이 그리고 쓰죠. 형자는 이제 형통할 형자. 그렇죠.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퍼퓰러한 게 이제 그런 건데 네, 네. 저도 제가 준걸 준자인 줄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중학교 때 한문을 배우잖아요. 네. 한문을 배울 때 네. 자기 이름 이제 한자로 쓰기를 하는데 네. 그거 하려면은 뭐 주민등록 등본인가를 띄워와라. 어. 그래서 저는 준걸 준자인 줄 알고 했는데, 그 준자가 다른 준자더라고요. 앞에 매산자가 들어가서 이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산 넘고 험할 준자더라고요. 험준할 준자. 험준할 준.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험준할 준자를 많이 쓴대요. 일본 예, 사람. 왜냐면 산 같은 데가 빽빽하게 험준해야지 산으로서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아 그건 그렇네. 예, 그래서 산다 오려면. 예, 저는 그 이름이 더 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꽁지머리한 게 꼭 그 와타나베 산 같은. 아니. 나카무라 지가우 산. 데스네. 아, 지가우. 아니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 준자에 대한 좀 그 매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네 자녀들에게 네. 미들네임으로 준을 다 내려줬어요. 아 정말요? 네, 왜냐면 박 패밀리는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박 말고 준을 다 내려줘서 조셉 준박, 자슈아 준박, 뭐 조엘 준박, 뭐 이런 식으로 다 지으시네요? 네, 조앤나 준박 다 제이. 다 J로? JJ. JJJJJ. 네. 저희 부부도 JJ예요. 존 앤 제니. 제가 영어 이름이 존이고 와이프 영어 이름이 제니. 근데 어떤 분은 네. 저랑 같이 이제 아는 지가 이제 20년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자기 이름이 네. 윌리엄이라 그랬나? 또 뭐 뭘로 해달래요. 뭐 그랬더니 최근 들어 좀 브레드로 바뀌었더라고요. 브레드? 예, 그래서 아니 이름을 왜 바꾸냐고 도대체. 근데 그러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던데 그냥 정했으면 하나로 가야지. 그러니까 정하면 하나로 가지 그냥. 예, 웬만하면. 그래서 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영어 이름도 준. 영어 이름도 준.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는 갑자기 또 이름 얘기를. 그러게요. 네. 셰프 준. 셰프 준 하다가 셰프 준.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셰프 준을 많이. 네. 예, 오늘 하는- 제목을 바꿔야 되려나 봐요. 준에 얽힌 비밀 뭐 이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게 다 일식집을 하게 된 것도 결국 이름에서 인연이 다 있었던 거네.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직장 가졌을 때랑 네. 지금 뭐 현재 일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일단 일하면서 한 번도 시간을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뭐가 그래요? 지겹다 뭐 이래갖고 여태까지 저도 오. 일하는 공간에서 네. 내가 내 일이 좀 지금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제 이런 경우들은 좀 있는데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건 천직이네, 천직. 저도 그래요. 저도 기사 쓰다 보면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근데 웬만한 기사들을 다 보시니까 시간이 갈 수밖에 너무 없지 않나요? 시간이 너무. 근데 기사 머리가 추리셔야지. 기사 또 만드셔야죠. 네. 예, 네, 또, 또 방송 또 내보내야 네. 되죠. 네. 그다음에 뉴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은 네. 하루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계속 일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신문도 뭐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특정 구독하고 있는 신문사 뭐 한두 개 정도 찍어서 보잖아요. 그냥. 저 한 10개 보는 것 같아요. 보는 신문이. 네. 근데 기사들이 보면 공통적인 기사인데도 그러니까 머리 기사들은 다 같아도 네. 쓰는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죠. 느낌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근데 원래 내용은 하나잖아요. 팩트는 하나죠. 팩트는 하나인데 네. 팩트는 하나인데 두리뭉실 이게 여기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팩트가 좀 다르게 보이죠. 그럼 팩트가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걸 그대로죠.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한테는 네. 바뀐 그 팩트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렇죠. 이 사람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조미료를 넣게 만들어서 다른 그렇죠. 상상력을 계속 발휘시키는 거 아닌가요? 예, 리포터잖아요, 리포터. 그 포터는 짐꾼인데 그렇죠. 리포터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다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먼저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기자의 시선이 빠지는 객관적인 기사라는 거는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럼 기자라는 이 네. 어떻게 보면 직업군이 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가 대신 되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뭐 고발이 돼야 되는 네. 사회적 고발이 돼야 되는 네. 아니면은 뭐 중재적으로 문제에 대한 제기가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묵인을 해버리면 네. 그냥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지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어떠한 문제점을 놓고 볼 때 좀 네. 무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과정이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이 쭉 있는데 그럼 일련의 과정들을 내가 뉴스를 소비하고 기사를 소비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하다가 뭔가 더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네. 라고 해서 어찌 보면은 이 과정 속에 있으면서 다음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준비를 한다든지 우리도 뭐 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기사들은 다 빼고 나중에 뭔가 하나가 진짜 이게 큰 일이 터지면 중간 과정을 모르니까 이게 큰 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갑자기 당하는 거죠. 뭐. 언론사들이 다 담합해가지고 우리 그거는 기사 쓰지 말자라고 해버리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돼버려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무서운 이야기 아닌가요? 근데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요. 문제는 그런 일 자주 있어요. 독재 정권 네. 예. 네. 검열 뭐 지금도 사실 뭐 아니, 사실 뭐 지금도 뭐 지금도 없잖아 뭐 있기는 미국도 한데. 하고 있는데요. 뭐 검열. 네. 그게 무슨 네. 얘기죠? 어떤 거요? 뭐 유튜브 네. 뭐 네. 유튜브 뭐 속시원하게 얘기하자. 아니 아까 제가 오면서 네.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저희도 검열당해서 중간에 저기 됐다고. 저요? 네, 저희 채널 폐쇄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없는 사실을 알린 것도 아니고 네. 이미 기사가 났던 거를 뭐 보통 때를 잘못 만났다고 봐야 돼요.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 해도 삭제 안 당하는데 그때는 그런 얘기하면 삭제 당하던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얘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삭제해 버리는. 근데 한 번 삭제, 두 번 삭제, 세 번째는 그냥 폐쇄해 버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마다 저마다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연히 있죠. 근데 저도 첫 번째 맞고 두 번째 맞을 때는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아, 뭐 그 정도면 약과고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부작용을 직접 겪으신 분들, 피부가 다 까매지고 뭐 난리를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 비전문가하고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서울대 명예교수 뭐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했는데 삭제. 근데 문제되는 것만 삭제하면 좋았을 텐데 채널 자체를 다 그냥 폐쇄해 근데 버리니까. 왜 채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문제되는 기사를 만약에 보도가 됐다든지 네.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방송했던 그 방송 분량을 요즘 뭐 얘기도 뭐 노딱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네. 감추든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제재 경고를 할 수 있는데 채널 자체를 없애는 건 너무 그러니까 월권 아닌가요? 경고가 쌓여서 그렇게 한 거다. 이제 자기네 원칙대로 팔리시대로 한 거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고 네가 계속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으니 한 내가 문제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반항 심리가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아니 왜 말을 사람이 열린 입으로. 그러니까 왜 말을 못 하게? 네, 그러니까 뭐 뭔가를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뭔가 내가 하는 말이 음해하는 틀렸으면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하는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지적을 해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언론이면 언론들은 언론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좀 문제를 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반론을 해주고 그렇죠. 반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라고 재반론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언론이라는 게 그렇게 대화의 채널을 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맞아요. 그거를 보는 뭐 소비자들이 최종 소비자들이 아 이게 이쪽에 더 합리적이구나 저쪽에 더 합리적 결정은 이제 그분들이 하는 거고 네. 저희들이 뭐 그분들은 이게 이거니까 이거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근데 뭐 이미 저는 겪은 일이니까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 돼. 새 출발해. 보통 기자들이 보면은 네. 특종 네. 내지는 뭐 단독 욕심이 있죠. 네, 그런 단독이라는 대한. 거에 대한 네. 욕심이 크잖아요. 이게 뭐 최초 뭐 이런 거에 대한. 예. 근데
어떠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먼저 하고 싶은데 네. 뭐 엠바고 같은 게 딱 걸려 있으면 엠바고. 내가 알고 있어도 그 참아야죠. 엠바고가 풀리지 않으면은 네. 다 일단은 오픈을 참아야- 못 하는 거잖아요. 참아야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면 중앙통제위원회 있는 건가요? 그런 없어요. 부분도? 한국하고 미국하고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그쵸.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한국은 이제 신문진흥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언론사들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허가제예요. 언론이 신고제가 아니고, 다만 인터넷 언론들은 신고제예요. 예, 특별한 허가가 없이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언론만 좀 특별하게 돼 있고, 기존의 방송사, 신문사 이런 곳들은 전부 다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언론사들 같은 경우 엠바고 걸리면 결국은 그게 풀릴 때까지는 공표를 못 하잖아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카더라 뉴스로 먼저 날려보셔도 관계없는 거. 어떤 방법은 모르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든 그 기사를 습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엠바고에 자. 걸려서 네. 오픈은 못 해요. 한 번은 저지를 수 있죠. 아, 그래 두 번째 한 번은 저지를 수 있는데 못 모르고 하는 거죠. 저지르면 찍히죠. 예, 찍히죠. 그래서 두 번 다시 거기에는 소스를 안 주죠. 아, 길게 가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래 이 바닥에서 오래 살려면 규칙은 지키는 게. 결국은 저희 바닥도 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 그래요. 다 인간들 세계가 다 똑같아. 근데 언론은 되게 방대할 것 같아서 넓을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언론도 보면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기고. 근데 때로는 어떨 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더라고. 아,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고 그 시기가 열리면은 얘기를 해야 된다 한다면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답답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최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알 권리라는 주제를 놓고 던지고 보면 우리가 알 권리를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고 제지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엠바고를 깨는 명분이 분명하게 있으면 깨도 되죠. 이래서 난 깼다. 네. 근데 만약에 깨면 네. 깨면 찍히죠. 함부로 못하는 거냐. 아니 뭐 찍혀도 하려면 해. 네. 찍혀도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뭐. 네. 그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가요, 그럼? 거의 뭐 원래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목숨 걸고 글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야죠.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거는 조금 이 말이 좀 왜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네. 부분이긴 한데, 네. 옛날에는 기자들이라 그러면 네. 기자들이 이 특위가 딱 있었어요. 네. 기자가 왔다 그러면 오히려 경찰이나 누가 와서 하는 것보다도 네. 더 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이게 보도가 되면 문제가 될 만한 거를 이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당연하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은 것 같아요. 기자들 약간.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든 네. 기자를 매수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야, 너 타지 마. 비행기 너만 타. 그러면 너만 타고. 야, 과거에는 기자들은 인텔리들이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 출신들이 기자들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도 봤어요. 언론고시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 맞아.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언론고시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웬만한 외무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도들이 다 없어지고 그 세상이 바뀌면서 그 어떤 세상이 열리면서 이게 시작이 됐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은 스포츠 신문이 생기면서부터예요. 스포츠 신문은 약간 좀 가볍잖아요. 예, 예. 가십을 많이 다루죠. 연예계 소식 다루고 연예 전문 기자가 생기게 돼요. 근데 감정 포인트는 잘 찝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 기자들이. 자극적이죠. 예, 이게 연예 전문 기자들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기자들의 품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제 그렇죠. 격은 좀 낮아지죠. 네, 예.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예 전문 기자들한테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경제 전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앵벌이들이 생겨요. 기업들 다니면서 기업의 비리 같은 거를 들춰내가지고 이거 보도 안 해줄 테니까 좀 어떻게 광고 좀 내세요, 뭐 이런 거. 그럼 검찰들만 캐비넷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기자들도 캐비넷이 그럼요. 엄청 많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조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제 전문 언론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연예 스포츠 뭐 이런 전문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문지라든가.
근데 나중에는 이게 점점 확대되잖아요. 그죠? 묵가지가 나오고 뭐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언론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정말 그 기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정도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흔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언론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정화하자 해가지고 뭐 자체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내부적으로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나쁜 짓 하겠다는 놈들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아틀란타 이 한인 사회에 있는 언론들도 비슷한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몇 기자들이 그렇게 앵벌이 짓 하고 다니고 예. 걸핏하면 분탕질하고 사람들 막 싸움 붙이고 다니고 뭐 이런 이슈몰이를 것들이 하면 어찌됐든 내가 조금 존재감이 생기죠. 존재감이 생기는 그런 게 있으니까는. 네. 근데 여기 보면 애틀란타 그 전에는 저긴데 한국에 뭐 좀 뭐 MBC라든지 이런데 특파원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제가 네. 뭐 이렇게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할 때 네. 애틀란타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한국 뉴스 같은 거. 예, 근데 예. 요즘은 뭐 요즘은 애틀란타 굉장히 중요한 핫해요, 핫. 예, 예, 네.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럼 그만큼 저희가 언론에 대한 기본 가치도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죠. 환경은 여기는 정말 핫한 곳이고 어찌 보면은 미래 가치로 따지면은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여러 정치적으로도. 가지 정치적으로도 네. 범죄적으로도 그래요. 범죄적으로도 그렇죠. 범죄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영화 산업도 잘 발달, 엔터테인먼트도 이쪽은 여기가 원래 힙합하고 그 뭐 어셔. 이번에 공연했던 어셔. 그러니까요. 예. 힙합 원래 본거지다 보니까 한국하고 그런 대중문화의 교류가 굉장히 깊은 데다가 케이팝 문화가 여기만큼 또 활발한 데가 또 드물죠. 여기 이게- 애틀란타에서 배출한 K-팝사들도 많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에릭남. 에릭남. 네. 그리고 옛날에 크라운 제이라고 뭐 맞아요. 랩하던 친구. 크라운 제이. 산이도 있고. 산이도 네. 여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예. 기가 뭐 있을 거다 있어요. 기세가 좀 돌산의 기운이 있잖아요. 돌산. 그러니까 돌산의 그 큰 돌덩어리의 기운이 이게 남다른가 봐요. 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관심들이 많으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뭐 통신원이니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데 정치적으로도 여기가 좀 많이 그렇죠. 여기 뭐 벌써 스윙보트가 주 많이 하원 들어오고. 의원도 한인이 2명이나 더 있고 스윙보트라서 중요한 부분도 있고 여기 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큰 회사들도 예,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친한국 정치인들이 뭐 거의 다 친한국 정치인이죠, 뭐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문제는 정작 아틀란타에 있는 한인 그 기자들이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하긴 제공권은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네요.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기자들이 몇 명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막말로 이야기하는 동네 기자들 그런 준비 안 돼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자기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점점 약해지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무리한 일들을 벌일 때가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물려줄 때는 또 물려주는 게 더 큰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거 다 알죠. 물러설 네. 때는 물러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원이로 돼. 욕심이 딴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욕에 물들지 말아야 되는데 욕심이 약하다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몸이 벌써 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몸이 벌써 가 이게 있는데.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네. 그래도 뭐 더 기대할 것들이 많다는 걸로. 그럼요. 그러면은, 여기는 언론에 대한 뭐, 기대가 더 많은 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서두가 상당히 길었는데 이게 녹화 방송이에요. 녹화 방송이어가지고 댓글이 안 보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글을 그냥 안 보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편하게 제가 진짜 앞을 안 보고 네. 대표님 얼굴만 보고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잘생긴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죠. 실제로 보면은 상남자예요. 아니. 몸이 막. 아닙니다. 아닙니다. 얼굴 또 빨개졌다. 저는 진짜 아예 그러지 마세요. 진짜 얼굴 진짜 빨개져. 제가 네.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네. 이 연어 학과입니다. 연어. 네, 연어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연어를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준비했던 게 이제 광어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컨셉 자체를
식당들마다 저마다 자기네들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저희들이 재료를 썰어서 맛을 보면서 같은 재료지만 여러 가지 맛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좀 느껴봤었고요. 오늘은 연어를 네. 얘기한 대로 모토는 집에서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모토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어떻게든 간편하고 손쉽고 네. 뭐 전문적인 거를 요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는 게 저희들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 모토 위주로 해서 네.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재료는 비슷해요. 그러네요. 일단 무 나오고. 무 네. 나왔어요. 제가 네. 오늘도 일어나서 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도마가 좀 특이해 보이네요. 아, 예, 오늘 도마는 오늘 갑자기 녹방이 돼서요. 네.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쓰던 거를 가져와가지고요. 업소용 예, 도마. 네. 칼도 죄송해요. 칼도 우와. 가게에서 쓰는 걸 갖고 왔어요. 그거 그래서, 뚫리겠는데? 예, 오늘은 이거 야나기바라 그래서 요거 네. 이제 사시미 자를 때 쓰는 아, 칼이고 야채를 쓸 네. 때는 우수바라 그래서 네. 조금 넓은 우수바 칼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렇죠. 큰 뼈 있는 생선을 작업할 때는 대바라 그래서 이제 막칼. 네.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한 사람이 세 가지를 가지고 쓰는데 네. 그 외에 이제 칼 부심이 있으신 분들이 뭐 생선 잡을 때 필렛 나이프, 그다음에 정교하게 카빙할 때 쓸 수 있는 카빙 나이프에서 네. 보통 셰프들이 한 명이 칼 한 7, 8자루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나 생각을 해요. 저희 집에도 7, 8자루는 있는 거예요. 세트로 사면 세트로 사면 기본적으로 네. 딸려오는 것들이 딸려오는 게 있으니까. 있잖아요. 아니 요즘은 네. 칼통을 사면 네. 칼통에 칼이 다 박혀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빵칼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빵칼까지. 빵칼까지 맞아요. 근데 빵칼도 주면 빵칼에도 손 크게 다쳐요. 그래요? 그러니까 빵칼은 손이 안 다치겠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빵칼도 손이 다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항상 되겠구나. 칼은 조심을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사시미 칼로 지금 무를 네. 쓸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가 네. 오늘도 좋아요. 아주 예. 실합니다. 아유, 그래서 좋습니다. 지난번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좀 갈 생각인데요. 지금 세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지금. 이제 또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요거는 접시가 있는데요. 네. 아보카도가 보이네요. 네,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가려면 사시미도 사시미를 즐기지만 오, 접시. 샐먼을 샐러드로 또 많이 드시기 때문에 샐먼 네. 샐러드. 그래서 네. 샐러드를 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샐러드. 좀 샐러드도 좀 준비를 해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또 간단하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지난주에는 그 방향으로 안 쓸었는데. 오늘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피타이저 성격으로 좀 드실 수 있는 것들도 좀 놀라고 조금 맨날 똑같을 수는 있나요? 그때 달라요. 네, 그럼요. 이게 하나는 네. 저기가 맨날 똑같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루해지니까. 그렇죠. 얇게. 자. 사시미 칼로 무 써는 건 처음 봐요. 저도 이렇게 썰어본 거는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저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야채는 우수바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식으로 깔도 되는구나. 하고 또 뭘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걸 하나 그럼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데코레이션 할 거를 무로도 해서 이렇게 부채처럼 펴주시네. 부채처럼 펴주고 네. 끝을 잘라주면 이거를 세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갑자기 설악산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요거는 뭐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접시에는 접시를 왜 놨냐면 네. 여기는 이제 샐러드를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요거는 스프링 풀떼기들? 믹스를 사면 네. 이게 다 있고요. 네. 스프링 믹스에 제가 요거는 레터스 예. 우리 아이스버그 조금 해서 같이 넣고요. 스프링 믹스를 쓰면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일단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만들어 놓고 아보카도는 이렇게 해서 껍질을 까놓고 껍질을 손으로 까요? 네. 손으로 까고 끝에는 싱인데 해주고 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네. 좀 얇게. 너무 얇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군데군데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심심하니까 이게 호박인가요? 아니 오이요. 아, 오이예요? 오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이도 그냥 만약에 가면 네. 조금 허전하니까 껍질을 완전히 다 깎아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만 깎아줄 거예요.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을 조금 깎아주면 오이가 일단 나오고, 그리고 끝에만 조금 이 정도만 해서 오이도 샐러드에 좀 같이 넣어줄 거고요. 오, 야. 그러면은 대충 이제 샐러드 상이 네. 접시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아, 그것도 데코레이션으로 또 이렇게 네. 쓰시고. 이쪽으로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놓고 네.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 재료는 당연히 오늘은 셀몬입니다. 그래서 셀몬은 마트에 가시면 요즘은 한인 마트에 가시면 다 이렇게 해놓고 그 필렛만 해놓고서는 다 팔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파운드에 얼마씩 해서 가격을 붙여가지고 파는데, 저는 이제 마트도 보통 비슷한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킹이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고르는 요령이 있나요? 좋은 셀몬 고르는 요령? 일단 저희들이 눈은 다 똑같다고 봐요.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요거는 제 뱃살 쪽을 네.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뱃살 쪽을 가져오면 등살 쪽에 조금 씹힐 수 있는 이 식감을 가지고 있는 네. 두터운 살과 뱃살이 가지고 있는 기름기를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두 가지의 느낌을 접목해서 드실 수 있다. 그래서 마켓 같은 데 가면 웬만하면 뱃살 쪽을 많이 사시는 게 네. 조금 이득은 이득이에요. 어차피 값은 같은 값이니까. 그리고 색깔이 봤을 때 탁하지 않은 색깔이 좋아요. 탁하지 않죠. 예, 색깔이 좀 약간 지금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보이는 거 약간 이렇게 좀 올라오는 좀 브라이팅한 색깔이 좀 나는 게 신선한 거고요. 네. 누가 봐도 이거 좀 신선한 거야 라는 느낌이 오면 신선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누가 봐도 이거 신선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오면 네. 안 신선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 근데 어떤 건 냄새가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냄새가 나면 먹어도 그 냄새가 더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진짜 싱싱한 셀몬은 아가미에서 수박 향이 나요. 송어가 약간 그러거든요. 송어. 그래요? 네, 송어랑 성격이 비슷해요. 셀몬이. 그래서 수박 향이 나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좀 약간 처지는 것들은 이제 좀 탁한 수박 향의 탁한 냄새가 더 이제 애드가 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통 선도를 많이 구분하고, 뭐 아가미를 열어서 아가미가 깨끗하고 뭐하고, 요즘 아가미 세척 잘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보다도 저희들이 열어보면 윤기가 도는 애들이 있고요. 네. 일단은 윤기가 간 애들이 있어요. 윤기가 이제 없는 애들이. 근데 윤기가 도는 애들이 일단 어찌됐든 싱싱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많이들 질문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네. 코스코에서 셀몬 사는데 코스코게 네. 제일 싱싱하다는데 코스코게 싱싱한가요? 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디가 싱싱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게, 네. 일단은 이게 사이클이 빨리 도는 데가 제일 유리해요. 그렇죠. 바쁜 집들이, 왜냐면 새로운 게 또 들어와서 또 올라오니까 그렇죠. 사이클이 빠른 집들이 제일 뭐 좋은데, 코스코 같은 경우 일단 사이클이 워낙에 빠르니까 네. 이제 안심을 하고 많이 드시기도 하고, 요즘 한국마트에서 제가 사시미로 먹을 건데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서 사시미 횟감이 아닌 거를 횟감인데 하고 주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요즘은 한국 마트들이 많이 정직해지고 솔직해졌기 때문에 한국 마트를 많이 이용하셔도 좋겠다. 옛날에 유통기간 지난 것도 팔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 네. 뉴욕에 이제 네. 와서 일을 중국 식당, 중국 마켓에서 일을 했었어요. 오, 네. 중국 마켓에서 일을 했는데, 그쪽 마켓은 이제 뉴욕은 다 지하랑 다 있잖아요. 네. 지하가 이제 창고인데 출근을 하면 지하로 내려가는 3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철장이 있고 물건이 많은 데서 네. 항상 그분들은 안에서 앉아서 일을 해서 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가려면 그 네. 이제 직원들은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썼는데 너무 네. 궁금해서 네. 뭐 하나 가서 봤더니 유통기한을 네. 지난 것들, 네. 그 과자나 이런 거 네. 지워 약품으로. 그러면 한 사람은 지우고 네. 한 사람은 분리해서 놓으면 다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 찍어서 네. 이제 스티커 붙이는 스티커로 거. 붙이는 거. 네. 그걸로 새로운 유통기한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네. 그때 새우깡을 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에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한 게 그 사람들이 오래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유통기한 지난 걸 사요. 헐. 근데 유통기한 지난 걸 파는 사람 세일즈맨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헐.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네, 안 그러겠죠. 뭐 거의 다 그리고 20년 전 한 얘기. 20년 전 얘기죠. 예. 근데 그래서 중국 마트를 가면 예. 이렇게 스티커로 붙여진 유통기한은 믿을 조금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 좀 패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제 스스로 아, 예, 예. 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네. 유통기한은 스티커로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네. 그렇죠. 찍혀져 있어야죠. 예, 봉지나 포장에 바로 인쇄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벌써 예전에 네. 그 최종 책임자 이름도 맞아요, 같이 맞아요. 적어서 네. 예, 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들은 믿을 만하다. 근데 네. 예, 그런 얘기로 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뱃살만 따로 아, 뱃살만 빼겠습니다. 따로. 네. 뱃살은 느낌이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새우를 네. 네 피스를 가져왔어요. 요거 이런 식으로 다 마켓에 쿡된 새우 이렇게 팔거든요. 아, 네, 네. 예, 네. 그래서 요 새우는 왜 가져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에피타이저 성격으로 조금 네. 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제가 저기 한 건데요. 이렇게 있는 이 셀먼을 네. 옆으로 놓고 네. 좀 넓은 부분으로 얇게 점여 주실 거예요. 얇게 이런 식으로 얇게 네. 2개, 3개, 4개, 4개를 점여서 여기 보시면 요거 새우에 요거를 아, 말아요? 이런 식으로 오. 말아주시고 네. 셀몬의 기름진 맛이 또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새우의 좀 고소한 맛이 같이 첨가되어 있으면 그래도 여기에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밝은 맛 내지는 약간 상큼한 맛이 좀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래서 저는 뭘 준비했냐면 오, 맹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망고. 네. 망고를 한번 망고로 옷을 입히시네. 예, 망고로 한번 이런 식으로. 그 망고는 왜 그렇게 얇게 잘라서 파는 게 있나요? 아니, 망고는 제가 얇게 잘라 오신 거예요? 네, 얇게 어. 잘라봤어요. 네. 그래서 망고는 이런 식으로 엄청 좀- 얇게 자르셨네. 아, 요거는 네. 집에 보면은 채칼, 채칼이요? 예, 채칼 엄마들 쓰시는 거 있을 거예요. 네. 얇고 네모내 가지고 그걸로 이 두께를 네, 조절할 두께 수 있어요. 조절해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있으면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뭔가 얇게 뭐 손질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얇게 손질을 할 수 있는 그 유용성을 조금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올려놓을 거예요. 끝에가 좀 열리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튀어나오게 하는 게 예. 포인트인가요? 그래도 뭔가 좀 애가 좀 있어 기세가 아, 기세가. 기세가 있으니까 그 항상 뭐든지 음식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저 일 가르쳐 주신 오야봉도 네. 야, 음식이 기세가 있어야지. 기세가 다 죽으면 이 사람아 뭘로 이 음식을 표현할 거냐. 손님상에 갔을 때 기가 죽어서 네. 손님이 먹을 때 오히려 음식이 맛있는 음식인데도 맛이 없게 드실 수 있다고 항상 그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시던 저기가 있으셔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기세를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오. 새우를 놔주면 요거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말아줄게요. 망고도 약간 덜 익은 거는 좀 시큼시큼한. 시큼하죠. 네. 시큼하고 잘 익은 거는 진짜 단맛이 있어요.
잘 익은 거는 그렇게 얇게 썰기가 힘들지 않나요? 너무 무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채칼 그걸로 밀면 예. 다 밀리니까 요 정도 얇게는 다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요 샐러드에 들어갈 거를 네. 다섯 개. 음. 너무 작으면 너무 짧게 하면 샐러드 먹을 때 이렇게 셀몬을 같이 드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 올려줄 거고요. 군데, 그리고 군데 이렇게 해주고 좀 뭔가 좀 산뜻한 맛이 없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래서 요거 텐저린. 텐저린. 네. 조금 단듯한 텐저린이 좀 낫고요. 아, 단맛을 어차피 좀 넣으려 그러는 거니까요. 피오렌지 같은. 네. 아, 요즘엔 피오렌지 그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달고. 네. 색깔 보면은 되게 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게 먹으면 엄청 달더라고요. 맞아요. 피오렌지 달아요. 예. 군침이 막 돌아요. 그렇죠. 냄새가 벌써. 네. 그렇죠. 아까 오이 냄새 때부터 입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놔주시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그렇죠. 예. 그래 이게 다 집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네. 이렇게만 놓으면은 약간 너무 야채들만 있고 심심하잖아요. 네. 네. 밖에 보니까는 이런 거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아, 그게 뭐죠? 쿠키. 아, 쿠키. 네. 예. 바깥에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시는 입하객들을 좀 저기 하시려고 네. 아, 쿠키를 이제 가루로. 네. 오. 마무리로 이제 뿌려주시면은 됐죠. 그럼 고소한 맛도 있고. 네. 근데 보통 샐러드의 완성은 소스에서 그렇죠. 아닌가요? 소스에서 많이들 저기 좌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오늘 준비한 소스 집에 뭐 시저로 하셔도 되고 이탈리안 쓰셔도 되고 네. 뭐 그냥 발사믹 하셔도 괜찮고 네. 무슨 소스를 해도 다 괜찮은데 저는 저희 가게에서 만든 진저 드레싱.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요거는 제가 만든 진저 드레싱을 소스로 베이스를 놓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것도 야채가 같이 들어가니까 진저 드레싱을 같이 찍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게 가면은 진저 드레싱만 따로 파시나요? 예, 팔아요. 전에는 안 팔았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 외국 분들도 드레싱 따로 팔으시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오. 그래서 정말 파시는구나. 드레싱 팔아요. 그냥 물어본 거였는데. 예, 진짜로 네. 팔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예, 전에는 안 팔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파르는 사람이 많으셔가지고 오. 맛있다고. 예, 그래서 팔고 있어요. 진저 드레싱 사러 가야 되겠구나. 알아야 사지 몰라서 못 사요. 그리고 일단 맛이 있어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겠지. 본인이 한 거니까 맛있지. 늘 보면 뭘 해도 맛있더라고요. 그럼 뭐래도 맛있죠. 뭐래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겼잖아. 감사합니다. 이런 거 오늘 못해요. 아니 음식도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셰프가 해주면은 먹을 때 조금 좀 부담돼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습속을 좀 연출을 해봐야죠. 너무 네. 허전하니까. 네. 요거는 지난번에 썼던 거랑 똑같아요. 케일. 케일. 네. 네. 케일 그냥 드셔도 맛있고요. 네. 아삭아삭하고. 또 여기 대표님 드시니까 네. 케일도 야채니까요. 같이 네. 드시면 네. 되고. 요 끝에다가. 그게 이제 케일이 장식 역할도 하는 거지만 먹어도 그렇죠. 같이 먹어도 괜찮고. 같이 먹어도 좋고요. 네. 그래서 케일을 요 끝에다가 하나 놔주고요. 네. 이거는 진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성을 좀 많이 들이는데요. 네. 진짜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은요. 요거는 제가 가게 와서 먹는 거보다 훨씬 더 이득이다. 그렇죠. 예, 훨씬 더 개이득이시다.
예, 저는 보는 게 요 정도 이렇게 하면은 가게에서 진짜 사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제 셀모는 집에서 해 먹고 광어는 가게 와서 먹어라. 근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모듬 모듬 사시미. 모든 사실. 모듬 사시미. 네, 예. 네, 네. 모듬은 예, 집에서 해 드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모듬 사시미. 여기에 공간에 네. 일단 꽃을 한 송이 놔볼게요. 오, 지난번 광어로도 꽃을 피우시더니. 예. 오늘도 뭔가 여- 저기가 무대가 있으니까 네, 네. 무대에 뭔가를 좀 세워야겠다라는 야,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연어로 또 꽃을 만드시는군요. 네. 자, 돌려주고 또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예, 감싸주면 감싸주면 외투를 자꾸 입히면 꽃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꽃망울이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은데 따랑. 모양이 나오네요. 예, 오, 꽃망울이 나왔죠. 네네네. 그래서 꽃망울을 와. 살짝 하나 올려주고. 오, 그럼 벌써 요것만 놔도 좀 뭐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요. 예, 뭐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수죽을 했으니까 이쪽으로는 2도로 해서 얇게 말고 예. 조금 도톰하게 둘, 셋, 4개 정도 4점 정도를 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살짝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또 얇게도 한번 썰어 볼게요. 그래서 얇게 썰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다가 같이 뭉텅이로 이 놔줄게요. 써는 방법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진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뭐 지난주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 써는 거에 따라서 같은 엠피라를 썰어도 네. 아까 이렇게 썰은 앵가와하고 저렇게 썰은 앵가하고 또 기름 들어가는 맛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회는 길게 먹는 게 좋더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서 요거는 어? 뱃살인데요. 그냥 흠집만 내시는 거네? 네, 뱃살은 칼집을 내주는 이유가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기름이 기름이 올라와요? 올라오죠. 어. 그래서 기름을 어. 올려주고 요거는 길게? 네, 길게. 국숟가락 같아. 그래서 긴 채로 이쪽에 이렇게 놔주고 긴 거 먹었더니 좀 그렇더라 하시는 분들은 얇은 걸로 해서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안에다가 얇게 점인 셀몬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줄 거예요. 이렇게 놔주고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생강을 놔줄 거고요. 처음엔 역시 지난주처럼 그냥 쟁반이었는데. 아, 그렇죠. 횡한 쟁반이 그냥 쟁반 아니에요. 횡한 쟁반. 횡한 쟁반.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점 그림이 만들어지네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음식을 놓을 때 와, 쟤네들 저거 어떻게 했어? 누구나 이거는 일반인들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어떻게 놓지 방법이 뭐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안 나지는데 네. 그냥 이 도화지 안에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음. 저도 이거 지금 오늘 여기서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네. 가게에서는 이렇게 안 파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걸 뭐 준비하고 온 거 아니고 진짜 오늘은 네. 당장 아침에 네. 녹방 해서 그냥 드마도 이렇게 해서 그냥 네. 전혀 생각도 네. 않고 있다가 그냥 온 거기 때문에 네. 뭔가를 계획하거나 한 건 아니었어서 저희가 그냥 온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건 하실 수가 있다 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셀몬이 레몬이랑 같이 또 드시면 맛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레몬을 통째로 넣으면 레몬이 조금 이제 신맛이 너무 네. 강하니까 네. 레몬을 통째로는 안 넣을 거고요. 약간 유자향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급 스킬인데요. 정말요? 예.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 안에 보면 하얀 색깔이 있어요. 하얀 색깔이 안 나오게 하얀 색깔이 약간 쓴 맛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하얀 색깔을 최대한 제거. 네, 최대한 제거를 해주실 거예요. 하얀 색깔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네. 그래도 얘기한 대로 기세라 그랬잖아요, 음식이. 그래서 끝에 이렇게 절단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짧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얇게 점여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얇게 썰어주시면 가니쉬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얇게 썰으시네. 예, 가니쉬 할 수 있는 이런 사이즈가 네, 네. 가니쉬 할 수 있는 이런 사이즈가 됐어요. 네. 그래서 가니쉬 할 수 있는 이런 사이즈를 옆에다 같이 해서 그 상태가 되면 저게 레몬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껍질을 드셔보시면 네. 오씨 레몬이 맛있는 거네 하는 느낌이 바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레몬들은 네. 버릴 수는 없죠. 당연하죠. 예, 데코레이션 해야죠. 음. 데코레이션 들어가죠. 그래서 군데군데다가 꼭 어디에 놔야 된다는 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그냥 생각나는데 네, 좀 그냥 보기 좋은데 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음.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뭐 학습을 통해서 아는 건 아니니까 요쪽 공간이 좀 허전하다 싶으신 데들이 있으면 네. 색깔이 좀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데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넣어주시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상을 돌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이 셀몬 한 상이 준비가 됐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도 배고파. 맛있게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 잊지 않고 네. 와사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사비도 있고요. 네. 예, 간장, 간장. 저염. 하나는 저염이고요. 하나는 레귤러. 아, 네. 그리고 초고추장. 그 저염이 녹색, 파란색 뚜껑 네, 저염. 파란색 저염. 네. 빨간색이 이 레귤러. 레귤러. 예.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정말 이게 그냥 대놓고 그냥 표현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죠. 야, 저염이나 그냥 레귤러나 다 똑같다 그랬는데 안 그래요. 네. 예, 다릅니다. 네. 가격도 다르고 그냥 막 무관해로 드셔서 그렇지 예, 드시면 저염하고 레귤러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회 많이 드시고 나면 음? 되게 목말라요. 맞아요. 그게 간장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매운탕을 먹으면 매운탕에 저희들이 어찌됐든 뭐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텁텁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좀 그런 좀 그 목마른 거를 조금 덜 느끼시고 싶으시면 저염 간장 드시면 네. 그래도 좀 덜 해요. 레귤러 드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시,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위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네, 저희 이제 돌아왔습니다. 예. 저희가 좀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광고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내보냈습니다. 투표해야죠. 아, 투표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투표 꼭 해야죠. 이거는. 투표 꼭 하십시오. 진짜로. 네, 꼭. 투표를 통해서 네.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 투표고 뭐고 해가지고 일단 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너무 지금 여기 회가 동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네. 샐러드는 이따가 같이 샐러드 이따가 네. 요거는 이제 소스에서 넣으면은 진저 소스에서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조금 화면 보이실 수 있게 약간 좀 이걸 세워놔서 네. 소스가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갈 테니까 네. 샐러드 대신에 그러면은 네. 요거 소스 드레싱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열고 예. 저는 요걸 먼저 드셔라. 그래도 전체 음식을 네. 좀 먼저 드셔서 저희들 얘기로는 이제 젠사이 내지는 고바찌라는데 요 정도 되면 이제 고바찌 고바찌 성격으로 네. 해서 오, 이거를 이제 담가서 진저에다가 담가서요. 진저 드레싱에 담가서 오. 같이 드시면 맛있게 드세요. 저는 새우 먹을 때마다 고민하는데요. 우와, 진저 소스 진짜 맛있네요. 아, 저 맛있다니까요. 오. 다음에 이거 한번 할까요? 만드는 거? 그래야 되겠는데? 맛있다니까. 밥 비벼 먹어도 맛있다니까. 저희 흑인 분들이 진짜 와서 그 전에는 간장에 밥 말아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 볶음밥 시키면 간장병에 있는 거 하나 다 이렇게 부어서 가시거든요. 진저 드레싱 달라면서 진저 드레싱 부어가서. 와. 참 이거 물어보려다가 이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 먹자는 주예요. 이게 키토산이 껍질에 많다 그러거든요. 갑각류도 이제 보면 이제 새우나 이런 거에 게 같은 거, 게 껍질, 얇은 게 껍질 이런 거 그런 거에 키토산이 좀 이게 있기 때문에 새우는 이 한 마리 머리까지 다 드셔야 게의 영양분을 내가 다 습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안에만 쏙 먹으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콜레스테롤만 섭취하더라.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제넘게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는 저는 반드시 꼬리를 먹어야 돼요. 같이 드시면 좋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셀몬을 요거 얇게 썰은 거를 얇게 어차피 여기랑 요거랑 같은 거니까요. 껍질이 있는 이 배 쪽을 한번 드셔보시고 아까 얘기하는 이 그거를 이거는 간장에 찍어 먹어야 되죠? 네, 간장에. 네. 이제 오늘 와사비 왔어요. 있는, 오늘 와사비 왔습니다. 자, 와사비 왔습니다. 와사비를 살짝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거를 가져다가 같이 담가서 한번 드셔보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니쉬로 만들었던 이 레몬 껍질을 조금 같이 해가지고 같이 또 드셔보시면 기름기가 많이 있죠. 너무 좋은데요? 벌써 보면은 얘네들이 주체를 못 하잖아요. 이 기름기를. 막 지금 문어발처럼 이렇게 막 은근하게 그거를 좀 놓으시고 맛있죠. 셀몬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저희 엊그저께도 이 광경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엊그저께도 이 광경을 저희 어제 여기 저희 그 기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의했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거 할 동안에 지난주 거 방송 광호회 만드는 그걸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다들 회의가 안 돼. 아 진짜? 그거 보느라고. 아 그래서 오셔서 직접 방문 또. 예. 아이고 참. 그래서 요 네. 이 껍질 있는 지금 이 뱃살 쪽하고 네. 이번에는 요 가니쉬를 올려놨던 네. 이 레몬 껍질을 같이 조금 오. 같이 해서 한번 네. 접숴보시면 자, 레몬 껍질. 레몬의 자극적인 맛이 없어요. 레몬 껍질만 저렇게 해서 드시면 아, 그래서 그래요? 약간 유자향 비슷한데 네. 유자를 같이 먹는 그 유주 느낌의 좀 그런 거를 같이 좀 넣을 수 있어서 맛이 상당히 좀 상큼해요. 그래서 이 셀몬이 가지고 있는 맛이 자체적인 맛이 있는데 그 맛이 결코 다크하지도 않고 조금 약간 좀 헤비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헤비 약간의 가지고 있는 헤비한 마저도 이제 얘가 좀 이제 네. 마치 잡아주거든요. 입에 넣는 순간에 씹기 향이. 전에요. 씹기 전에 향이 먼저 코 안으로 싹 들어와요. 네, 근데 그 레몬이 자극적인 향이 아니고 네, 정말 유자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쫙 향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래서- 먹고 나서도 네. 마지막까지 그 잔잔함, 그 더 가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고기까지만 가주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야, 이거 기술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꿀팁인데요. 네. 그래서 보통 한국 같은 데들이 좀 많이 개발을 많이 해요. 네. 자체적으로. 그래서 스시를 잡아도 네. 뭐 저희네들 전문용어로 담아내기. 담아내기. 네, 담아내기 얇게 썰어서 올려주고. 아. 그리고 뭐 레몬 그냥 편으로 얇게 그냥 편 절면서 올려주는데 네. 그렇게 100번 드시는 것보다 조금 손이 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훨씬 더 고급지게 좀 드실 수 있다. 오, 그렇네요.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재밌는데요. 네. 망고는 사실 저희가 따로 사가지고 자르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근데 요거는 예, 누구라도 레몬은, 하시려면 진짜 할 수 한번 있거든요. 도전해 볼 만한.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잡수시면 아유. 셀몬을 한 상을 또 다 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에피타이저부터 샐러드, 에피타이저, 그다음 메인 이렇게 네. 또 같이 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좋습니다. 셀몬을 한 마리를 와, 이렇게 이건- 드시면 네. 식당에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세이브하시고 네.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3배, 4배는 세이브하지 않느냐. 그렇겠죠. 예, 예. 오, 이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장 넣으면은 뭐 2분은 실컷 드시고 3분 정도 커버 가능하거든요. 이런 세팅은 어디 별 5개 호텔에 가도 에이. 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세팅은. 아예 달랑 무하고 레몬 갖고 와서 한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하고 레몬 가지고 최고급 음식을 만드는 게 요리사의 능력. 이 정도라는 거 말씀드려요. 저희가 19년, 20년의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을 했다. 득도한 그 레벨의 결과는 네. 과제물로 그렇죠. 과제물로 결과는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 좋습니다. 오늘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났어요. 예. 음식에 너무 열 올려. 근데 저희가 서론이 길었어요. 서론이 좀 길긴 했죠. 지난주에도 광어 뜨는데 45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셀몬도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작품이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레몬을 이렇게 해가지고 향이 나게 만드는, 좋고요. 근데 이거를 좀 줄여서 제가 혼자 살려면은 네. 빨리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네. 이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해보시려는 분들이 네. 그래도 과정을 조금 이렇게 봐야지. 그렇죠. 내가 시도하고 다시 돌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했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과정이 있어야지 좀 이게 표현이 그대로 전달이 되긴 되거든요. 그렇게 깊은 뜻이. 근데 왜냐면 제가 네. 처음에 요리를 배울 때 책으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업장에 오니까 저희들이 요리책이나 이런 데 봤던 이런 플레이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요리를 책으로 배우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게 많은 거예요. 네. 자기들은 이미 이 정도의 경지에 계시는 분들이 책으로 설명한다고 글로 쫙 써놨는데 저희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게 똑같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상을 보듯이 이렇게 쭉 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세팅이 안 되는데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이 딱 비춰졌던 게 TV에서 아이언 셰프라는 맞아요. 아이언 셰프라는 쇼 있었죠. 네. 아이언 셰프 지금도 하지 미국, 않나요? 네. 근데 미국 거 말고 네.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말고 한국 아이언 셰프 재팬. 재팬? 원래 시작이 재팬이에요. 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일본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저기 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 그 모리모토라는
그 일본 셰프인데 그 사람의 오. 예, 리즈 시즌이 딱 거기서 리즈. 완전히 리즈 때 그 젊었을 때 네. 그 저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노부 계열에서 이제 대표로 나와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 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이제 네, 노부 계열 이러면 이제 우리 못 알아듣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는 흥미를 제가 많이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쇼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사람들이 볼 때. 미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제가 흥미를 못 느끼다는 저는 그걸로 교재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언 셰프 재팬은 시작 과정부터 해서 쫙 만드는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시작 과정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제 과정 없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고 있는 과정 보여주고 완제품 나오니까 그 중간 과정을 제가 못 보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언 셰프는 이제 보통 그 중간 과정까지 다 나오니까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공정을 하게 되면 뭐 저희들이 뭐 다대기 만들고 뭐 파절 겉절이 묻히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는 거 그거를 좀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대화를 좀 편하게 하려면은 이 세팅을 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세팅 정리하는 동안에 또 다른 광고를 살짝 보여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금방 오겠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미션 아가페, 그리고 시스콘이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예,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느라고 평상시에 안 틀던 광고까지 다 나갔어요. 원래는 공익 광고만 저희가 내보냈었는데 오늘은... 광고주들 좋아하시겠네. 특별 이거 계획이 없던 건데. 광고주들 좋아하시겠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래도 시청자들 광고라는 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들 광고도 정보예요, 사실은. 그렇죠. 광고도 정보인데 이게 개똥도 약에 쓰려면은 없다고. 내가 막 뭐가 필요해서 찾으면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딱 상기가 돼 있으면 이게 딱 그렇죠. 그런 유도를 하는 게 광고니까요. 광고는 좋은 거다. 영업사원 하셔도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근데 가게 일단 가게 이러면 밤에만 해야 되는 영업사원인데 근데 밤에는 다들 크로즈가 돼 있으니까. 네. 밤에 또 모이는 장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거기는 그런 장소로 가기는 이제 나이를 들어버렸다는. 애틀랜타도 밤 문화가 은근히 좀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 얘기는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려던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엉뚱한 데로 또 훅 들어갈 뻔했잖아요, 제가. 애틀랜타 밤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요거 하나만 제가 하고 갈게요. 매너 없더라. 매너가 없어요? 네. 한국은 여기 호스트바. 네. 어느 순간 여기도 호스트바가 점령을 해서 한 거의 20년 돼가요. 근데 정말 제가 매너 없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보통 한국은 연예인급 이 남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전 모르죠, 저는. 그런데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 가게 이렇게 오세요. 이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영 부실해? 동네 체전에 좀 저기 들아.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좀 키우셔라 그분들도 영향력을 좀. 예.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냥. 뭐 별집을 다 걱정해주고 그러세요?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네. 박스권이 엄청 많다니까. 아 그래요? 그 박스권이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이 다 그룹이에요. 박스가 있어요. 이게 실장들, 영업 실장들이 네. 있으면 그 실장이 가지고 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 박스에는 A급부터 D급까지 다 있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박스를 내가 네.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김 실장이 넣어놓은 박스가 있고 이 실장이 넣어놓은 박스가 이제 누가 팔리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이 세계에서. 그래서 그런 박스를 들고 다니는데 그 박스가 좀 너무 빈약한 박스더라. 저는 좀 박스를 좀 실하게 채워주는 어쨌든 하여간 그런 세계가 있답니다.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근데 소비를 안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들이 영업을 못하게 저는 소비를 안 해주는 게. 아틀란타에서는 그 업소에서 일하던 분들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거 취재하면서 사실 그 세계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는데 아우 별로 좋지 않고 않아요. 저는 일단은 그게 자녀를 키우는 이게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생산하는 이 금전이 이 내 땀의 가치가 좀 서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좀 가치가 있게 생활을 하고 이 삶이 또 같이 있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나름대로 그분들을 뭐 그분 나름대로 저기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저는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요? 친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친구는 그걸 운영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일도 우리가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힘든 일이에요. 정말 역경고 참아가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는 알긴 알겠는데 근데 어떠한 그 내가 직업에 대한 가치를 내 자녀한테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래 아빠가 자랑스럽게 이 일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저기 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뭐 저도 뭐 더 이상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녀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부모로서 살아줘야 이 자녀가 그 가치를 가지고 어찌됐든 저희 대가 또 내려가고 대가 또 내려갈 맞아요. 거니까 그 대가 더 좀 굳건하게 서지 않겠느냐. 네. 쉽게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죠.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는 내 안에 기준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준 가치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또 일단은 잘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워싱턴 DC. 이 시국이 어디를 가시냐고요? 이 시국에 어서 가는 거예요. 이 시국에 어서. 그러니까 지금 대선 시국이잖아요. 대선 시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지금 이제 막 이 미국이 완전히 지금 막 3분, 4분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현재 이게 그냥 경주마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경주마가 말 두피 다른데 이 말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두 진영이 전부 다 싹 다 바뀌고 싹 다 바뀔 수 있죠. 그냥 새로운 말이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여태까지 해왔던 게 있고 여태까지 들였던 돈이 있는데 그게 일순간에 되나? 일순간에 되려면 또 일순간에 되죠. 그게 세상 일이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플랜 B를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도?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의 플랜 B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요즘 그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한 기운을 자꾸 느끼는 게 예전에는 여론조사 할 때 안 나오던 이름들이 자꾸 나와요. 요즘 여론조사는. 예전 여론조사 할 때는 무슨 뭐 게빈 뉴섬이니 미셸 오바마니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맨 처음에는 있었는데 사라졌었거든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출마도 안 했고 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나와요. 여론조사에 이름이.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 이름이 다시 나올까? 물밑 작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여론조사에 다른 질문에 보면은 같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질문 항목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이든이 나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저는 좀 약간 이중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
전 대선 때 나올 때 이미 그 얘기는 나왔었잖아요. 이번엔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미 이분이 임기를 운영하는 중간에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아니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했어요. 누구랑 악수한 거예요? 나도 몰라요. 누구랑 한 거예요? 어깨도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랑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요. 갈팡질팡.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네. 뭐 전혀 뭐 횡설수설해버리고 뭐 연설하고 갔다가 느닷없이 다른 말 해버리고 제가 한 번씩 그런 거 할 때가 있는 게 애들 엄마랑 이렇게 연애 초기 때 밤늦게 일을 늦게까지 하고 서로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형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저기에 잠은 들었어요. 딴 여자 이름 얘기했구나. 아 그런 게 전혀 이상한 대화를 하니까 애들 엄마가 이 사람이 또 이러다가 자나 보곤 하고 이제 처음에는 놀래다가 다음에는 그냥 아 그래도 너무 그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피곤하면 자고 이게 좀 약간 좀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에 하지 말아라. 오히려 안 해도 된다. 근데 그러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은 뭐냐면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거거든요. 말은 떠들어야겠다는 의무감은 나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뭐 이게 전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때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는 이미 그럼 그때 이미 나이가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이제 와서 또 그 문제를 제기한다는 건 약간 식상하는. 아 그렇게 느끼시는군요. 근데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그래도 4년 전은 봐줄만 했는데 지금은 정말 봐주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은 지금 다. 저는 그때 이미 이분이 가능한 거야. 나는 아 이분이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건 또 음모론이 될 수도 있는데 왜 호사가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국정 운영은 딴 데서 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그렇죠. 나와서 퍼핏이다. 좀 이렇게 한다 해서 아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알고 계셨던 아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근데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비교질을 할 수 있는 게 트럼프였잖아요. 트럼프보다는 낫겠지. 기대죠. 트럼프보다는 낫겠지. 오바마한테 본 게 있는데 뭐 이런 분위기. 근데 지금 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 180도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는 낫잖아. 이제 이런 분위기. 그거는 이미 이분이 임기를 채우는 중간에 여론은 이미 돌아선 상태고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그쵸. 그리고 저는 이분이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라는 임기를 채운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탄핵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어쨌든 다른 주자를 자연스럽게 들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색깔을 이렇게 구성을 좀 원활하게 가려면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는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그 방법이 제일 스무스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탄핵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탄핵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래서 상원에서 안 시켜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계속 이렇게 힘든 압박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하야 대통령직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승계해 주는 거예요. 부통령한테. 어쩌면 차라리 그게 제일 명예롭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선택을 하라면 선택을. 그러면 어차피 카멀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통령이 되면 3년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이든 죄도 용서해주고 헌터 바이든 죄도 용서해주고 그냥 다 용서해주고 이제 누구랑 비슷하게 가는 은퇴해 이렇게. 그리고 또 기용해. 내가 집어넣고 내가 사면하고 그러니까 또 써. 뭐 그건 지금 시나리오가 이제 그렇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은퇴를 준비하려면 그럼 본인은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다른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 다른 카드가 카멀라 해리스는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약한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미셸 오바마도 같이. 제가 최근에 본 여론조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 문항이 뭐냐면 트럼프랑 카멀라 해리스랑 비교를 하고 그 다음 문항은 트럼프랑 게빈 뉴섬이랑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랑 바이든 했는데 트럼프가 2% 이겼어요.
트럼프랑 커멀라 해리스랑 맞아요. 하니까 한 10% 정도 이겼어요. 근데 트럼프랑 어디예요? 개빈 개빈 뉴섬이랑 하니까 거의 20%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개빈 뉴섬보다 커멀라 해리스가 더 낫다라는, 트럼프를 상대하기에 더 낫다라는 걸 은근히 내비친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커멀라 해리스가 그것도 계획된. 네, 커멀라 해리스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빈 뉴섬하고 해둔 것도 같이 보여준 거는. 네. 저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하려는 그런 이게 더 대항마로서는 그렇죠. 네, 확실합니다.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의도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 커멀라 해리스를 띄워주려고 하는, 실제로 커멀라 해리스가 언론 인터뷰하면서 난 준비돼 있다. 당당한 건 있더라고요. 준비돼 있대요. 그러니까 보면은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그 표정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는 내가 이미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좀 이렇게 어깨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할아버지가 힘들어하시니까 나라도 열심히 뛰어야지 뭐 이런. 근데 약간 저는 이런 국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좋게 표현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뭐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선출직들이 선출이 되는 거니까 저희는 뭐 그래도 국민 주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약간 그 속된 말로 하면 그 장난질에 우리가 좀 놀아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좀 약간 드는 게 한국만 해도 지금 미국만 해도 우리가 투표를 거치면서 본 게 보아오는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게 있고. 근데 야 내가 아무리 저기 해도 내가 지능적으로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야 손바닥에 왕자 써놓고 온 사람을 야 이 사람을 대통령을 하라고 우리가 써주고 있는 것도 참 저는 의문부호가 붙는 데다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보면 진짜 야 이거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진짜. 아니 세금이요. 너무 놀랐어요. 보험료만 해도요. 지금 보험료, 차 보험료만 해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전기값 오른 거 봐요. 전기값 지금 뭐 세금 안 올 거기다가 금리는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른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내려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려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러니까 또 연준이 내려간다고 했는데 성장률 떨어져. 경기는 좀 더 내려가. 소비 물가 지수 봤잖아요.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금 같은 거는 또 다 올라가요. 거기다가 세율 자체가 오르니까 저희들이 삶이 뭐 반경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아닌 말로 임금이 올라갔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임금이 오르면 뭐해요?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써보지도 못하는 다른 물가에 다 이걸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실수령금에 더 낮았던 게 우리들이 삶을 운영할 수 있었던 윤택권이 더 컸다니까. 맞아요. 지금 실수령금이 커지면 뭐예요? 나가야 될 게 더 많은데. 맞아요. 쓸 돈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허덕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들이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을 또 지지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의문부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약간 자괴감에 빠져 이걸 투표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더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여론조사면 이게 지지율이 맞는 거야? 아니 좀 의문부호가 있는 거예요. 지지율은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론조사라는 사람들이 표본 샘플을 채취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원 30몇 프로, 민주당원 30몇 프로, 나머지 30몇 프로는 이제 무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 여론조사를 해. 실제로는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1000명 조사한 겁니다라고 발표가 나오는 거는 실제로는 1000명이 아니라 한 1200명, 1300명 하는 거예요. 하는 중에서 공화당 사람들 퍼센테이지, 민주당 사람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왁구를 이제 1000명으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데 통계를 그렇게 내다 보니까 민주당 사람들은 무조건 바이든 찍는 사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여론조사 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싫어도 이 사람을 찍는다는 거 자체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자기 부정이잖아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싫은데 내가 민주당을 왜냐하면 트럼프 더 싫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 더면 다
그쵸. 더면 더 뭔데. 제가 빌보드 사인을 봤다니까요. 커멀라 해리스랑 조 바이든이랑 사진 얼굴 나오고 밑에 더맨 더머라고. 아니 그러니까는 아니 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네. 바보 더 바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현혹하는 건데 왜 트럼프하고 바이든밖에 없어요. 제3의 후보들이 많은데 그쵸. RFK 주니어, 뭐 코넬 웨스트, 뭐 또 있어요. 또 아줌마 또. 근데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격차가 더 벌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 당원들도 바이든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테 선택권을 주면 무소속 후보들을 찍을 텐데 선택권을 안 주고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대결로 딱 놓고 누구 고를래? 라고 질문을 하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다 바이든을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의 함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여기는 민주당 쪽이 오히려 보수보다도 더 조금 똘똘 뭉쳐요? 네, 자기들의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운명 공동체처럼 그런 식으로. 네. 한국은 보수라는 이제 세력들이 더 그게 더 이제 강하잖아요. 네. 세를 만약에 나눈다면. 네. 근데 세수를 과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닌 거 뻔히 아는데도 내가 이 기득권을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냥 막 표현을 하자면 개피 보는 건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이 사람들의 현란한 이 말재간이나 이런 그러니까 공수표에 그래도 믿고서는 표를 써주고 우리 스스로 개피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를 이게 왜 이러냐 이거예요. 왜 이러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제가 볼 때 어쨌든 바이든 때도 제가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네. 트럼프 때도 장사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네. 트럼프 때가 상황은 더 안 좋았다니까요. 네. 여건이 코비드가 그렇죠. 터지고 그랬으니까 네, 어찌 네. 보면은 뭐 망할 준비 했으니까 저도 망할 준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가게를 열고 버티는 것보다 가게를 닫고 버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네. 건물주한테도 가게를 나는 닫고 버티겠다 그냥. 네. 그게 나한테는 더 마이너스 폭이 더 작다. 네. 따질 때 어차피 내가 일로 가도 마이너스 절로 가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작은 폭을 선택하려다 하는 식으로 저는 그러니까 가게를 문을 닫을 생각으로 장사를 운영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포스트 코비드 시즌이니까 네. 어쩌면 더 좋아지는 네. 계기가 왔었으니까 네. 포스트 코비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보려고 좀 달겨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숫자 넘버는 더 커졌어요. 네.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실용 가치가 더 줄어들었다니까요. 넘버는 더 작았어요. 네.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가치가 더 넓었었고 저변이 그리고 기대하는 넘버가 여기에서는 트럼프 때는 기대하는 넘버가 더 작았는데 기대 넘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기대 넘버가 있는데 그냥 맞아요. 거기서 웃돌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껴보면 네. 아 그래도 정치가 내 삶을 바꾸는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지금 피부를 제가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와 닿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에 아니 저만 겪었냐고요 이거를. 저도 겪었어요. 다들 겪었을 거 아니냐고요.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고 있냐?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다고? 아니 모르는 거예요. 겪으면서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런지.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통다람쥐 안에 그렇죠. 돌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를 거냐고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월급 올랐어. 예전보다 더 벌어. 끝. 원심력으로 얘가 굴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내가 돌아야 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니까요. 환경에 적응을 해요. 자, 제가 이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골수부터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옛날에 1,000불 월급을 받던 사람이 지금은 1,200불 월급을 받아요. 옛날에는 물가가 1,000불이면 다 먹고 살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1,300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올라서. 그러면 환경이 바뀌었죠. 네. 1,200불 벌어봤자 100불 손해보다 적자가 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이야. 네. 그걸 어카운트가 마이너스야. 네.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크레딧 카드 회사가 메꿔줘요. 이자는 누가 내?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누가 내냐고요? 이자는 계속 시간 질질 끌면서 뒤로 점점 쌓여나가는 거죠. 빚은 내가 쓸 돈을 빚을 졌다고 쳐요. 네. 이자는 내가 꾼 돈도 아니잖아요. 네. 쓰지도 않은 돈을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받는 부담이 이중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빚은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교회에서 제가 찬양인도를 할 때 찬양인도 하시는구나. 네. 1부 때 찬양인도 할 때 네. 할렐루야. 제가 네.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얘기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나가 어르신들. 근데 지금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니까는 네. 그런데 네. 빚은 차라리 내가 오늘 굶고 말지 빚은 안 지면 안 지르는 게 네. 나중에 저가 덜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네. 빚을 진 느낌이나 이런 게 처음이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 힘들면 다시 또 빚을 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빚이 눈땡이처럼 불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처음에는 내가 빚을 상환해요. 왜냐하면 상환 능력에 대해서 목표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정도 상환하다 보면은 빚이 갚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다는데 나중에는 이 목표 계획이 갚아도 이게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이 돼버리니까 그냥 드랍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빚은 10원을 안 지를 수 있으면 안 지는 게 나은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 여기서 가게라는 게 뭐 비즈니스가 아니고 내 집안 가게를 운영하려면 네. 1200, 1300불을 내가 가져왔어도 100불이라는 걸 결국은 카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달로 넘겨야 된다는 네.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빚을 안고 가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튕겨져 나가도 서서히 뜨겁게 하면은 그렇죠. 내가 여기서 나자빠지는지도 모르고는 내가 배를 그렇죠. 깔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내가 카드를 다음 달에 어차피 갚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자가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카드 빚지게 만들어 놓고 이자는 계속 올립니다. 나 이 야밤에 화가 날라 그래요. 화나죠. 이거 생각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발음이 약간 야밤을 두 번 한 게 야밤이 야마라고 야마도라고. 야밤에 갑자기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화날 일이죠, 진짜.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화가 날 일인데 이걸 신경을 끊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신경을 끊냐고요. 지금 가까운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저희 렌트비만 해도 얼마 올랐어요? 맞아요. 렌트비는 거의 더블 가까이 올랐어요. 맞아요. 렌트비는. 근데 사람들이 받는 봉급이 더블 오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생산할 수 있는 이 수확이 더블이 된 건 아니거든요. 매상이 더블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오르긴 올랐다니까. 근데 오르긴 나가는 거 올랐지만, 나가는 거는 더 커졌다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넘버도 같이 커지니까. 네? 제가 지금 물건값만 해도 오른 게 우후죽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가 지금 헛도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 경기가 어려워진 거고 그 원인은 결국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이러면 오늘 뉴스 봤거든요. 중국 금리 낮춘다는데요. 중국이. 도대체 이거는 뭐야? 내가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기사일까? 맞는 뉴스일까? 중국은 그래도 돼요.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소비 진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니까. 걔네는 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통화가 많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운영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요?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이자율을 내리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길게 가다 보면 결국은 프레스테이션이 올 수도 있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자기 생산 자본력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생산 능력이 있으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뭐 생산력은 세계 최강의 생산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막
근데 그렇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 커질 텐데요. 그렇죠. 빈부격차가 그러니까 커지겠죠. 플렉스테이션이 온다는 건 빈부격차가 완전히 커질 때 커지고 이제 격차가 아니고 진짜 신분계층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돈 없는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건데. 공산주의라는 게 원래 가난한 나라들이 확 혹하는 게 야,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라고 얘기하니까 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니, 그 기준도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가 저는 공산당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론적으로는 최강의 이론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빈부격차 만들어 놨다가요 어느 한 순간에 개혁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독재이기 때문에 일당 독재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화폐 개혁도 해버리고 그냥 개혁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다시 평준화. 그게 공산당의 무서움인데. 그냥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가능하죠. 지금 북한도 화폐 개혁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 개혁하고 그리고 한번 물갈이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중간한 중산층이랑 어중간한 고위층이랑 이 저 밑바닥이랑 이제 한번 다 뒤섞이게 되죠. 들고 일어날 인민들이 없는 거네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그런 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식으로 해도 돼. 지들 맘대로네요. 근데 미국은 그런 식으로 했다가 난리 나죠. 아예 여기는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는 각 주들마다 진짜 들고 일어나면 진짜 우리가 긴장했던 텍사스에서 뭐 이런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독립선언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우린 다 되거든. 다 되죠. 니들 뒤집든지 맘대로 해. 언제 뉴스 보니까 무슨 금융가가 다 텍사스로 갔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뉴컨트리가. 그냥 뭐 해버리는 거예요. 텍사스 독립하면요, 그럼 주변에 있던 다른 공화당 이끄는 주들도 우리도 연합하겠다고 벌써 줄된 데들이. 그럼요. 지금 조지아주도 지금 저 텍사스 국경에다가 주 방위군 다 보내줬잖아요. 텍사스랑은 혈맹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편을 가르는 게 아니고 자기 밥그릇을 찾아 먹다가 보니까 밥그릇이 깨지는 게 아니고 밥그릇이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나뉘죠. 근데 그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있는 그 기득권 때문에 이제 그런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쳇바퀴를 돌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투표에 우리가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내가 이걸 한다고 해도 그렇게 콘크리티지가 있어서 이게 깨지겠냐 했는데 아니 진짜 갖고 먹거나 이런 걸로는 돌을 못 깬다며요. 근데 물방울이 돌 깨죠. 맞아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되잖아요. 물방울이 모여서 큰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시내가 이런 강의를 그 강이 큰 바다로 해서 다 덮쳐버려야지 이게. 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치 얘기를 하면서 뭔가 기대가 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암담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번에 워싱턴에 가시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그 대권 주자로서 혹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윤곽이 좀 나오는 건가요? 이미 그렇죠. 원래 CPEC이라는 행사가 그거로 유명하죠. 대선 후보들이 보수주의자들한테 인정받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은 이 사람이 이제 지지 선언이 받는구나. 그렇죠. 이제 깜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판가름 나는. 근데 이미 이제 트럼프판으로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재미가 좀 덜하죠.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분위기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로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니까 요 분위기에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개혁을 해낼 것인가가 저희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에는 뭐 FBI를 감원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낸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 공론화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구체적인 비전을 줘야지 무조건 갈아치우자라는 말만 가지고는 이제 그렇죠. 맹목적으로 그냥 이게 바뀐다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정부가 들어와야 그 주제 안에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니까.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지 저는 이제 그걸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원활하게 오고 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을 스탠스를 볼 때는 여기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준비되고 체계적인 거를 화두를 던질 때에 네. 어떻게 보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있는 곳하고 좀 그렇게 구분이 돼서 좀 저희들이 이 국민들이 뭔가 결정을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좀 결정할 수 있는 그렇죠. 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바이든보다 낫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보단 내가 걔보단 얘가 이게 아니고. 그렇죠. 예. 야 진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이 방향대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저도 되기를 바라야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국이라는 이 국가가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조금 좀 물 탄 것 같아요. 네. 약간 이렇게 연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그 전에는 네. 뭐 세계 경찰국으로서 아니면 세계 연합국으로서 그냥 세계 뭐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로서의 역할들을 한다고 하면 네. 뭐 중동 가서 까이고 오고 뭐 이러니까 네. 너무 퍼졌어요. 네, 여기 가서 반론하는 거 뭐 힘 못 받고 여기 가서 준비하는 거 꽝되고 그러니까 뭐 너무 여러 가지들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국력이 약해지나 하는 느낌도 좀 너무 빨렸어요. 그러니까 기가 빨리듯이 너무 많이 빨려 나갔어요. 지금 달러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일본, 독일, 뭐 이제 중국이 지금 랭킹에 올라와 있거든요. 부동산 쪽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돈을 찍어가지고 막 퍼다가 해외 원전이 뭐니 뭐 니네들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물건 사줄게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결국은 지금 달러들이 다 해외로 나가 있고. 예, 지금 정작 미국은 계속 그 빚이 막 산더미처럼 늘어나 있는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그동안 그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창하면서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면서 세계에서 큰 형님 노릇한다라고 주머니가 다 털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내실을 기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그게 트럼프의 주장이고. 주머니가 털린 만큼 어떻게 보면 내 행동력에 대해서 변별성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갖지를 못하니까 주머니를 털었더니 저것들이 빈털털이 됐어. 나는 빈털터리가 됐는데 내 돈 가지고 간 저것들은 아주 큰 소리 치고 있는 오히려 옛날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미국이 깨어나가지고 지금 이거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된다. 좀 회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이라는 공간이 회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은 잘 가요. 시간은 잘 가요. 왜 이렇게 잘 가나 모르겠는데 내가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시간 잘 간다 그랬잖아요. 돈이 지금 시간 가는 것처럼 막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잘 가.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고 참나. 또 채워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니 이번에도 사연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들었었어요. 최근도 계속 저희들이 모금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애틀란타에 있는 한국 언론에서는 유일하죠. 그렇죠. 유일하게. 근데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미주 전체에서도 한인 언론사는 제가 몇 년 가봤는데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이런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같이 그 공간에 들어가 있어야 그 온도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외신을 통해서 접해서 한 번 더 토스를 해서 던지면 그게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기사 자체가. 근데 온도차가 없이 딱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쉽지 않게 이렇게 후원금이 쉽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오늘 녹방을 해야 되는지 본방을 가는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걸 보면 우리의 힘을 다 내려놓을 때 일하시다. 할렐루야입니다. 저희가 어제만 해도 기도 와이프가 저한테 그 얘기 했었거든요. 기도해. 기도는 했지 나도.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대로 해야지.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고 가라고 그러면 가고.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응답이 애매해.
아니 분명히 저는 3,000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100불만 들어왔어. 이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희미한 음성을 계속 귀 기울여 듣고 있으셔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가지 말란 뜻이야. 도네이션 하신 분들한테 돌려주고 가지 맙시다. 이제 딱 그렇게 해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했거든요. 아쉽지만 참자. 근데 마음이 계속 좀 찜찜하더라고요. 안 간다고 마음 먹는 거에 대해서. 근데 오후에 갑자기 손님이 오시더니 그냥 막 가방에서 뭘 자꾸 꺼내서 주시는. 내 힘을 내려놓을 때 일이 하신다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주말에 청소년들 리더십 포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강사로 나온 분 중에 스털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스티브 스털링. 그분은 이제 MAP 인터내셔널이라고 전 세계에 그 약품을 갖다 주는 오지 뭐 제3세계 이런 데다가 약을 갖다 주시는 역할을 하는 그 국제 기후 자선단체인데 뭐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는 아주 큰 자선단체예요. 거기에 전체 대표를 맡고 계세요. 본인이 장애인인데 여러 가지 본인이 장애인인데 입양된 장애인이에요. 한국계. 홀트 아동복지 해가지고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 부모 밑에서 자란 케이스인데 뭐 듀크대 나오고 뭐 성공했어요. 대기업에서 임원도 하고 성공했다가 나중에 이 비영리 단체 와가지고 지금 CEO를 하고 있는 거고 그분 말로는 뭐 내년이면 이제 은퇴하겠다 이제 그러시는데 그분이 자기 간증처럼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라 그러더라? 당신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요. 당신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 때문에 그런 자긍심, 당신의 자긍심, 프라이드, 당신의 프라이드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라지게 훔쳐버리는 훔친 도둑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가진 내 프라이드가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죽일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 지금 하신 이야기가 그 같은 얘기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전 얍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계획을 많이 해가지고. 저는 교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멍청한 사람이 똑똑한 척 하면은 교만이지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교만일까?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척 하면은 교만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그게 교만일까? 저는 자기 표현이죠.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스털링이 이야기하는 말대로라면 그건 교만이야. 왜? 네가 하나님의 빛을 가렸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거를 넌 네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만이지. 근데 그게 맞는 게 원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칼뱅 신학인데 이건. 그렇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재단을 하더라도 운영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무조건 감사로 받는 게 이미 우리가 거절돼서 뭐 지금보다 안 좋은 공간으로 내려가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으로 인도를 하신 거고. 근데 그 공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가지고 간다면 좀 저희들이 좀 더 담대해지지 않느냐. 근데 지금처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가시잖아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지만 일단은 다녀오게. 그 계획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이 가는 그 공간 속에서 육체의 힘든 공간 속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우리 소민아 아나운서가 눈을 다쳤어요. 그래서 뉴스가 이번에 Q&A 방송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많이 다치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어떻게 하다가 한쪽 눈이 냉장고 문을 열다가 잘못해서 부딪혔다고 그러는데 큰 키에 한쪽 눈이 충혈이 됐대요. 그래서 어쨌든 소미라 아나운서가 지금 다치는 바람에 지금 며칠 지금 방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이걸 출장을 가야 되나 말아야 고민했는데 가게끔 되고 결국은
소 아나운서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제 몸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문제 이게 이 아구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렇죠. 이제 합력. 오늘 셰프톡은 새롭게 하소서로 넘어가는. 오늘 지금까지 새롭게 하소서의 셰프 준이었습니다. 저희의 간증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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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여.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정치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막막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좀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 막막함이 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기도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도하고 투표. 그렇죠. 투표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예. 기도는 수시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면. 꼭 교회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운전하는 중에도 그럼요. 모든 것들이 기도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연어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왠지 주기도문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 분위기. 하늘에 계시는 이름이 그렇게 힘을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뭐 할 건가요? 다음 주는 뭐 하죠? 그건 저희가 숙제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만약에 댓글로 뭐 올려주시면 올려주시는 걸로 하고. 네. 댓글로 다음에 보시고 싶으신 메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다만 만약에 조리하는 건 안 됩니다. 끓이는 거는 안 되는데요. 만약에 댓글이 없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샐러드 드레싱. 샐러드 드레싱 만드는 진저 드레싱. 진짜 맛있어요. 진저 드레싱. 진짜 맛있다니까요. 네. 저 궁금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